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한 조사 기관에서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재밌는 조사 결과를 내봤습니다. 1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2위가 건물주 되는 것, 3위가 내 집 마련을 답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저희가 오늘 유망한 곳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고요.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수요일 1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호 대표 함께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대표님이 고고 애청자를 위해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어서 빨리 전화 주시고요. 오늘 전화번호 022077-6358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해봐야죠.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인상이 됐죠. 2.25% 지금 상승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쳤고 그리고 21일 날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예사롭게도 서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울 내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지역에 또 공급을 확대한다고 또 발표가 났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미분양이 다 이제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또 공급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또 미분양이 될 것을 뻔한데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거기에다가 또 기준금리까지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악재이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어떠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고 그리고 해결 방법, 해결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지금 2%에서 2.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시절에 약 11년간을 봤을 때 최대치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5%여서 0.75% 지금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가 호황이고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호황인 상태에서 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최대치 3.5%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부분이죠. 물론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그 금리 자체를 이제 올리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주식시장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을 뺄 것이 자명한 사실이겠죠. 한국의 어떤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이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약간의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업 같은 경우에 보게도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군산시에 있는 현대중공업도 철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16.2%였습니다. 수주 물량 자체가. 하지만 그때 중국은 36.3%까지 치솟았죠.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를 바라보게 된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중국은 32%이지만 우리나라는 43%의 수주량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좀 호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점쳐볼 수 있겠고 거기에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 모드가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관광이나 철도나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약소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지상으로 보게 되면 약소국이지만 사실은 지하를 보게 되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8,000조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막강한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외환 위기의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점쳐보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하해 모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약간의 악재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경제가 호황으로 되면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제2를 도약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고요. 특별한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우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 공개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으로 가시고요.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많이들 기다리셨다고 해요. 네. 세미나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지금 투자를 한 부분이 잘한 투자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청담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화요일 날 진행을 하니까요. 예약 필수입니다.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부자로 가는 길 재정립해 보시고요. 주목하는 것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8년 1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지역 이름만 들어도 인기가 높은 게 실감이 나죠. 방배동으로 왔는데요. 왜 인기가 많은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해 주세요. 네, 설해마을입니다. 네, 강남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반포동 많은 그런 부촌들이 있죠. 하지만 이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장을 하면서 대단지 아파트 형식이 아니라 다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으로 유럽풍의 고급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또 특히 연예인들이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상주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널 효과라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터널 효과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나 건물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강남 지역이죠. 예, 강남 지역이고 여기까지가 서초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테헤란로가 되겠죠. 테헤란로. 근데 여기에서 서리풀 공원이 있으면서 여기서 막혔죠. 공원이 있으면서 그 길이 이제 막히는 부분 때문에 서초구 지역과 강남 지역이 단절되는 효과를 또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2019년 1월 달에 드디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됩니다. 부촌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언덕과 산이 가로막혀서 이쪽이 어떤 그 교통이 매우 불편한 점으로 인해서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동일 생활권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는 게 터널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지역은 원래부터 부촌입니다. 부촌과 부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서초동, 이 방배동 지역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리풀 공원 내에 또 정부사 부지를 또 활용을 해서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면서 교통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이쪽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생활 환경이 우수한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자, 강남 지역 전체를 보게 되면 공원이 가장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어디냐 봤을 때 서리풀 공원입니다. 이 녹색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회색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녹색 도시입니다. 매해년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짙어질 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녹지 공간이 허파 역할을 해서 미세먼지를 걸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녹지 공간하고 가까운 지역의 어떤 지가 상승률은 눈에 띄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으면서 서문여고나 그다음에 서초고, 서초중, 서울고, 상문고 학군 수요가 우수하면서 킴스클럽이나 아울렛 그리고 예술의 전당, 성모병원까지 이런 편의시설에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건물 위치가 이쪽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내방리 일대가 종상향 지역입니다. 종상향 지역이 되면서 이쪽 지역이 용적률이 400%까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현재는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게 되면 용적률 자체가 400% 상승이 되고 그리고 최고 높이 8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화관이나 백화점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땅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땅에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쪽 지역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사당 이수 통합 개발이 또 있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테헤란로처럼 업무시설로도 구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고 또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 롯데타운이나 르네상스 재건축 그다음에 테헤란로 업무지구,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뚫리면서 교통이 그만큼 좋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서초구 녹색지대 안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과연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알려주세요. 자, 2018년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 현재 자체의 어떤 가격적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재건축이 지금 6군데가 있죠. 그래서 6군데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곳이 4군데이기 때문에 이주 소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6층 건물의 2층입니다. 남동향 코너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시성이나 어떤 그 개방성이나 향후에 황금성까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유명 브랜드 주방 설비 및 강마루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라이빗하면서 럭셔리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3억 4천만 원이면 서초구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룸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있는 투룸이면서 3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향후에 이주 수요가 나왔을 때는 이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적어지겠죠. 그만큼 전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 월 12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녀왔고요. 핵심 지역 릴레이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 보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제 투자 금액 1억 1,8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기본기를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지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지역 자체는 여의도하고 맞물려 있죠. 여의도 자체는 아파트나 또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영등포 지역은 다세대나 상업시설 형식,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자체가 여의도, 영등포 구 내에서 여의도를 빼게 되면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우 낙후돼 있죠. 그래서 서울의 3대 핵심 도심, 뭐 강남이나 한양, 도성내,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지구가 3대 핵심 도심인데 이 세 곳의 3대 핵심 도심 중에 가장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한다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등포 여의도지구를 같이 성장을 동반 성장을 시키려면 영등포 여의도지구가 반드시 성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 자체에 지금 계속적인 건물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그 용산까지 통합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이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보류가 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보합세 내지는
약간의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의도 쪽이 업무시설, 국제 금융지구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은 다세대가 없고 아파트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두 정거장에 있는 영등포 시장에 있는 다세대는 그만큼 직장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의도역에서 단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형 주거지역이면서 그리고 마곡지구가 옆에 있죠. 마곡지구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여의도지구의 수많은 직장인들,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신길 재정비 사업 그리고 마곡지구 그리고 이런 건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커다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고 아무래도 마곡지구보다도 강남권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공업 지역이면서 그다음에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기다려지고 있죠. 이쪽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고가도로가 두 개가 있죠. 영등포 고가가 있는데 매우 좀 흉물스럽습니다. 도시 간의 단절을 좀 하고 도시 간의 어떤 그 품격을 저해를 시키는 그런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그 지역의 업무시설이나 또 핀테크 사업이죠. 여의도가 또 금융의 메카이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또 활성화시키게 되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영등포 역세권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등포에서 걸어서 한 8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역과 그다음에 영등포 시장역 두 군데의 어떤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는 또 뉴타운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크로 스퀘어 타운은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고 그리고 꿈의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영등포 여의도 지금은 또 3대 핵심 도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커다랗게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 이쪽에 또 GTX B 노선이나 또 어떤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신안산선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의해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이번 달에 준공이 됐어요. 건물은 어떨까요? 네, 올해 10월에 이제 준공이 지금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바로 바꿀 수가 없어서 예정을 해놨는데요. 지금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내 5층입니다.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으로 꾸며져 있고요.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다용도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8,800만 원. 거의 요즘에 뭐 강남권 다 3억이 다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3억 5천, 투룸 같은 게 12평 기준으로 3억 5천, 6천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향후에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서 또 이쪽이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3억 중반대까지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을 고려하시고 1억 1,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투자에 대해 이야기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 위해서 특별한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우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실전 투자 전략 공개한다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청담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02-2077-6358번으로 예약 전화 주세요. 대표님,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청담역 5번 출구입니다. 화요일 날 2시에 시작을 하고요. 예약 필수이니까 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든 규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공급 확대가 서울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뭐 경기도권을 수도권을 겨냥한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꼭 내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